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한 채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것과 같은 양도소득세상 세금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영향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이외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달에는 전화로 대신해서 예.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스튜디오를 나눠놔서 네. 보고 싶은데 지금 또 볼 수가 없습니다. 화면으로밖에 못 뵙네요. 네.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네, 저희도 사실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담들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일 자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달, 그러니까 2021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2020년 세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20년 개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매년 6,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법은 법률, 즉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을 말하는데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나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하게 되고요. 예. 법이 먼저 통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후속으로 이제 올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는 매년 다음 연도 초,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올해 초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1년에 개정이 된 거니까 20년 세법 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1년부터 새로 바뀌는 시행령 개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에서도 국세 166개, 관세 기타 22개가 개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부분,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좀 살펴볼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임대기간 중이라도 임대 등록을 말소해버리고 예.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을 추징해야 되지만 예.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감면받은 임대소득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도록 했고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혜택을 점점 줄일 테니까 집을 좀 빨리 팔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예. 지금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분양권을 참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예, 예. 분양권은 원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청약을 통한 일반 분양권하고 재건축 등에 의한 조합원 분양권입니다. 이 조합원 분양권을 통상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예. 일반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동안 세법에서 처분이 달랐습니다. 입주권은 집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공사 중인 단계에서도 다른 집을 팔 때 항상 주택세에 포함이 되었지만 분양권은 집이 아직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새로 청약해서 받게 되는 분양권부터는 준공이 되기 전에 아직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세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예.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새로 당첨된 분양권이 있으면 다른 집을 팔 때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른 집이 팔 때 역시 중과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다만 기존의 입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를 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과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분양권 시장이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데 분양권 양도 차익이 좀 얻기 어렵겠네요. 이제 분양권 양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 실제로 그 다른 집이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의 당첨을 통해서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 분양권 양도 차익은 좀 어렵다. 네. 정리해 보면은 이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좀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거고. 대신에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를 위한 일시적 1주택, 그러니까 기존 집을 하나 갖고 예, 있고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2주택으로 되지만 예. 예를 들면 거주 이전이나 상속 혹은 혼인, 동거 봉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주택과 1분양권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저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내용 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실까봐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해보면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네, 맞습니다. 2월 예. 4일 날 나왔습니다. 좀 집값 내려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공급량을 예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시장 가격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당되는 공급까지 진행이 되려면 몇 년 동안의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거는 빨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부터라고 보여지고요. 예. 우선 당장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 대책 때문에 매입 시기를 조금 늦추고 그대로 전세로 좀 눌러앉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오히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6월 이후에는 이제 종부세, 양도세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주택자들 집을 좀 팔겠습니까? 지금 이미 매각을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일부 매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증여, 그러니까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좀 합법적으로 옮겨놓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직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시고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일부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5월 31일 전까지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제 매각을 만약에 다수가 한다라고 하면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내에 다주택자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다주택자의 매물이 막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관망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따질 때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좀 어려운데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순서대로 집들을 양도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채 1주택을 팔 때에는 직전에 팔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다시 따진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 기재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거라면 2년의 거주 요건도 1주택이 된 상태부터 다시, 그러니까 과거에 거주를 하더라도 다시 1주택이 된 상태로 추가로 더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비과세를 받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계산을 할 때의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은 이때에는 원래 처음 취득한 날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역시 처음부터의 보유기간, 그러니까 과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특히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정리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일 때는 종부세 계산을 할 때 9억 원만 공제를 하고 예. 부부 공동 명의는 한 사람당 6억씩 총 12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공동 명의일 때는 단독 명의일 때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따른 공제와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동 명의일 때는 올해 분 종부세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더라도 예. 기존처럼 12억 원의 공제를 부부 합쳐서 1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단독 명의자인 것처럼 9억만을 공제받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지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애청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5번님께서는 딸 이름으로 산 집인데 5년 거주했고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되나요? 3억 시세고요.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하셨네요.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일단 명의전을 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택해야 될 텐데요. 양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증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양도의 경우에는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매매, 그러니까 양도 파는 식으로 사고 파는 식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때 주의하실 거는 실제로 그걸 사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대금을 제3자한테서 산 것처럼 대금을 명확하게 지불을 하셔야 되고 예. 그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고 부모님과 자녀분이 따로 거주를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받고 넘기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입증을 하시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8858번님, 임대주택자입니다. 85해배 이하는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배가 제곱미터입니까? 제곱미터를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본식 표현 용어로 방식,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곱미터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예.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은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부부를 기준으로 집이 한 채만 있고, 그러니까 1주택자이고 이 해당되는 집이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기준시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금액이 9억을 넘지 않는 상황이면 월세로 임대를 주신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 다만 집이 두 채 이상이거나 할 때에는 면적이 85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0214번님, 아버님, 어머님 각각 집이 있는데 두 분은 별거 중이시고 등본에 어머님은 없으십니다. 어머님은 전세 사시고 집을 임대하셨는데 2주택인가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부부 중에서 별거를 하신다라고 하면 예.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는 별거 상태이시라고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부부이시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한 채씩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2주택으로 중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등본에 어머님은 없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정 혼으로 보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명백하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예. 등본에 그러니까 등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거주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등본에 혹은 어머님의 등본에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예. 실제로 계속 한 가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2주택이고요. 그렇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를 못 받게 될 수 있고 예. 뿐만 아니라 2주택으로 중과도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중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2626번님, 저는 임대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겹쳐서 3주택이 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풀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기존까지의 해석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다음에 이사를 가려고 새로 산 집, 이렇게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이 겹쳐서 예.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9억을 넘는 부분, 그 9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지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그러니까 이때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예. 합쳐서 3개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3주택으로 중과를 해줬었거든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주 이전이라고 하는 목적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요 일시적으로 그 장기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겹쳐서 3주택이 되더라도 9억을 넘는 부분도 세금을 중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라고 개정을 해줬습니다.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율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 진행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8736번님, 입주한 지 14년 됐습니다.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얼마 내게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만약에 1주택이시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이 집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보유기간과 지금 입주하셨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굉장히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실 때의 금액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아예 양도세는 제일 없고요. 9억을 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할 때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를 최대 80% 그러니까 얻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80%까지 다 공제해버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양도세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9억이 넘으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셔야 되는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9170번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2주택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양도세를 판단할 때는 비과세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도 집을 몇 채째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게 되는데 예. 이때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집을 사는 경우 혹은 그런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집을 사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만 예.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양도세에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명쾌한 답변 계속 해주고 계시고, 상담이 많네요, 오늘. 4563번님, 남편 명의로 10평형 오피스텔이 2채 있고, 제 명의로 15평 다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를 살고 있고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예.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일 때 월세 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보증금이 좀 있을 건데요. 예.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놨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임대료, 그걸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자 정도에 해당되는 간주 임대료까지 월세에 더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세금을 내실 때 그렇게 아주 커지지는 않는 게 전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라고 하면 15.4% 정도의 세금만 내시고 그걸로 세금이 끝나고요. 2천만 원을 연간 넘어가게 되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달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 말씀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좀 멍해집니다. 내용이 어렵네요. 아, 네. 그래도 질문 주신 당사자분은 네. 본인이라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210번님,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라는 질문이군요. 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주택과는 아파트의 분양권 등과는 다르게 예.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분양권이 상태에서는 보지 않고요. 다만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된 후에 그걸 업무용으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준공된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예. 분양권 상태일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0472번님, 5년 전에 임야를 사놓았는데요. 매매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자의 수입도 없는데 세금이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과하네요. 세금 줄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아마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실 거고요. 그 예.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임야에선 별도의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수입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둘러서 매각하시는 거 외에는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6619번님, 현재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채 중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한 채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기존 집은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 집을 팔고 나서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가지고 있던 집 중에서 하나를 팔고, 그러니까 이때는 2주택으로 중과가 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적어도 비과세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2년 있다가 이제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희가 또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